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저도 많이 힘든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략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시나리오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할 것이고요. 지금은 여전히 이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2052주 가지고 있는데요. 손해가 마이너스 31%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손해가 너무 커서 거의 지금 1억 가까이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존버하면서 계속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러시아 석유를 금지했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원유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금지를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류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면적인 제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악재 때문에 다시 유가는 오르고 그리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대책을 빨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새로운 이제 그 통로를 빨리 만들길 바랍니다. 자, 현재 이제 피어 앤 그리드는 거의 극한의 두려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13이면은 거의 지금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데요. 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20 아래로 내려간 이 지점이 거의 코로나 그때 그 극한의 두려움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스닥에는 약간 반등의 시그널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어저께 장초에 약간 떨어지다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100 기준의 그래프를 봐도 이 현재 이 13,0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근방에서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더 큰 악재만 터지지 않으면 이 근방에서 이제 지지 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가격은 거의 작년 초의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일단 내일 발표될 미국 CPI 지수 시장 전망치는 7.8인데 여기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또 한 번 또 출렁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에 그 16일 날 FOMC가 있는데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도 2.5가 아니라 5.0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면 42달러에서 이 40달러에서 42달러 이 근방에서 G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런 돌발적인 변수가 또 터지게 되면 35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프간전처럼 장기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빨리 해결을 될지 사실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거, 두 번째는 합의하는 거, 세 번째는 철수하는 거.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점령한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도시나 이런 쪽을 완벽하게 점령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공방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러시아군의 그 실력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가 과연 그 반러 정권, 친러 정권을 우크라이나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일단 대의가 없고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 러시아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 도시를 이렇게 다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전 세계로 다 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는 우크라이나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방국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 친러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제로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밀어내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일단 나토 가입은 안 되고
다음에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주고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달라. 이게 지금 러시아의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 그거를 영토를 내어주는 거에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나토 모델, 즉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그런데 러시아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크라이나를 먹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협상이 잘 진행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 내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푸틴을 축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가장 사실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의 경제 압박, 그 다음에 그 푸틴 측근들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거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저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그 다음에 러시아 원유, 원자재 제재, 그리고 전쟁까지. 자, 세상의 모든 악재는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갈 길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금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뭐 월급을 받아가지고 계속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현금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더 떨어지면 사던가 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면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지금 분할하면서 계속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지면 그때 좀 한꺼번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